저는 안양윌스 기념병원 정형외과 관절센터 손원수 원장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의왕시 아름채복지관과 만성질환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강의 초청을 받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깨 근골격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은 내과, 척추관절 전문병원이고요. 내과 진료도 같이 보고 있고 안양시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는데 안양권에서 유일하게 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2021년 5월까지 4차 인증을 받아서 인증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내에서는 통합간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보호자분 없이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깨 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깨 통증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진단명이 써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간략하게는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에 대한 문제, 또 관절 주머니, 오십견과 같은 관절 주머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완 이두건 같은 건 질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절염, 또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어깨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은 있을 수 있는데 저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어깨 통증을 한 가지로만 치부하는 경향도 있고, 또 잘못된 치료를 맹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진단을 받아서 어깨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지만 항상 정확한 진단하고 환자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픈 건지에 따른 정확한 구분을 짓고 치료를 받을 때 확실히 빨리 좋아질 수 있고, 또 어떤 질환을 놓쳐져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료 정보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한의가 안 좋다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 부항, 침, 이렇게 물리치료만으로 치료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선택,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충분히 알고 이게 빨리 종결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인지 아니면 운동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인지 구분을 충분히 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진단을 해서 오랫동안 방치되면 어깨, 특히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파열이 진행돼서 위축이 생기면 관절 병증이 생기면서 그게 장애가 추후에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치료를 잘못 받아서 오랫동안 아픈 경우에 강직이 생겨서 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은 어떤 질환이냐면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쳐지는 뼈가 있고 이렇게 상완 골두, 팔뼈가 이렇게 있으면 팔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야 되는데 그걸 감싸는 막이 있거든요. 그 감싸는 막을 우리가 관절낭이라고 불러요. 관절낭이 유착이 생기고 굳어지는 거. 그래서 그림에서부터 보는 것처럼 저렇게 관절 주머니가 주변 조직이랑 유착이 생겨서 늘러붙고 그게 오랫동안 돼서 이제 얼음이 굳은 것처럼 저렇게 동결견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관절 주머니가 딱딱해서 굳는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절경으로 우리가 관절 속에서 카메라를 놓고 봤을 때도 저렇게 왼쪽 편의 그림처럼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부드럽게 그 혈흔이 별로 없이 이렇게 점막 염증 반응이 별로 없이 있는 것과 관절 주머니가 많이 두꺼워져 가지고 저렇게 빨갛게 발적이 생기면서 굳어져 가는 그런 소견이 볼 수 있습니다. 오십견 증상으로는 밤에 통증이 많이 있고 아픈 쪽으로 모로 눕기가 힘들고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위로 드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아픈 쪽으로 머리를 빗고 옷을 벗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 보고 이제 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특별히 붙이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도 팔을 어떤 범위상으로 넘겨줄 때 그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진 게 걸리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주 증상은 관절 범위 운동이 전 범위에서 다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견 증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팔을 범위가 이렇게 해서 만세가 다 들어줘야 되는데 관절 범위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안 올라가는 거, 그걸 내 스스로도 올릴 때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진료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검진을 해서 팔을 들어보세요 해서 제가 팔을 더 넘겨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수동적 동작, 피동적 동작 둘 다 강직이 생기는 경우에는 물론 2차성 50견도 있지만 50견의 증상이 제일 발견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최대 관절 범위 이상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극심해지거나 관절 범위가 전체적인 범위, 뒷짐지는 거, 이렇게 외회전하는 거, 드는 거, 전체 관절 범위에서 다 감소되는 것은 50견의 주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0견은 진짜 50견은 사실 별명이니까 유착성 관절낭염은 꼭 50대 중년에서만 생기느냐? 사실 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50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저 그래프처럼 전 연령대에서 조금씩 다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50견 즈음에서 아픈 것을 내가 관절 주머니가 굳어져서 생긴 50견이니까 놔두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다른 질환을 놓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50대에 많이 호발하지만 30대에서 70대, 80대까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빈도가 조금 더 높다고 돼 있긴 해요. 근데 그 당뇨병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이 관절 구축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내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지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잘 생기는 이벤트는 이렇게 라운드 숄더처럼 어깨를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굳은 상태로 하고, 그래서 스트레칭 없이 계속 관절 범위 제한은 아니죠. 이게 관절 범위를 안 쓰는 상태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거는 관절 범위를 늘려줘야 되는 거니까 관절 주머니가 굳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하는 거고, 또 반복된 어깨 사용해서 계속 관절낭을 이렇게 쳐주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거나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관절낭에 들어가는 부하나 가열이 많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골프나 스윙이 많이 들어간 테니스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어떤 볼을 딱 히팅할 때 그 자극으로 인해서 관절 주머니에 자극이 생겨서 그걸 이벤트로 이제 주머니 전체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50견은 어깨 통증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느냐? 정답은 세모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 관절 50견에 대해서 이제 시간 경과를 보면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고 야간통이 있는 시기, 그리고 점점 아파서 덜 쓰다 보니까 어깨 관절이 점점 굳어가는 시기, 그래서 완전 동결기에서 관절 강직이 전 범위에서 강직이 진행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점차 그 관절 주머니가 염증 반응이 빠지면서 풀리거든요. 하지만 관절 범위가 완전히 100%가 풀리지는 않아요. 보통 구축이 10%, 20% 정도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주 심했을 때는 이렇게밖에 못 들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올라가네. 그래서 이게 좀 낫는가 보다 하더라도 10% 정도 남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활동에 이런 활동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감을 많이 못 느낄 수 있지만 나는 골프를 친다, 회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동작이 많이 들어가는 거나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좀 남아서 계속 불편하구나 하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운동 치료를 안 하고 상당한 운동 제한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는 중간 초기에 염증기에도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좋고, 또 염증기에 잘 치료해서 염증 반응을 줄이고 관절 주머니가 완전 강직이 생겨서 굳기 전에 관절을 충분히 스트레칭 운동도 열심히 저희가 격려하고 중간에 중재적인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관절이 훨씬 더 쉽게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이제 중재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제 50대 때 제일 50견으로 치부하고 넘겼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강직이 남아서 생기는 거는 오히려 2차성 50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진단은 나는 관절 강직만 있으니까 이게
50견일 거야 하고 치료했을 때는 그렇게 높여지는 경우가 많고, 뭐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석회와 건염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뭐 상완 이두근에 문제가 있거나 앞쪽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거나 상완 이두근이 빠지거나 어떤 통증이 있어서 어깨를 오랫동안 안 쓰면 그 자체만으로 강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2차성 50견을 그냥 이건 관절 주머니가 굳어서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점에 염증기가 지났는데도 지금 통증이 있는 건지, 강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풀어질 수 있는 건지를 잘 판단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진단이 늦어져서 고통받는 경우가 지금처럼 증상 발견하고 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9개월, 10개월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진단을 어떻게 받았냐? 뭐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살짝 염증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진단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부에서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적절하게 중재가 들어가면 이렇게 10개월 동안 고생하는 걸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게 약이 되든 운동 격려가 되든 뭐 도수 치료를 받든, 그래서 어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재적으로는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 진단하고 관절 강직이 생기기 전에 약물이나 주사요법을 충분히 쓰면서 스트레칭 운동을 병행해서 관절 범위가 붙지 않도록, 그래서 범위가 끝까지 늘어나는 상태에서 뭐 통증이 있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증이 있더라도 관절 범위는 다 나오는 게 항상 좋아요. 뭐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관절 범위 운동을 제한할 건 없어요. 근데 보통은 뭐 움직이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좋은 치료는 아니에요. 어떤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더라도 강직이 있으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것보다 그냥 회전근개 파열만 있어서 그것만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강직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생기기 전에 열심히 스트레칭해서 관절 범위를 충분히 다 풀어준 상태에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나 보존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통증이 심하고 강직이 너무 진행돼서 90도 이상 이렇게 올리기도 힘들다. 그러면은 그런 기간이 주사 치료나 이런 빈도수를 보고 저희가 관절경 치료라는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절경으로 보고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진 부분을 이렇게 박내서 오른쪽 관절경 사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을 터주면 그 관절 주머니 공간이 넓어지게 되니까 골두가 이렇게 돌아갈 때 걸리는 게 없어지니까 증상이 좋아지고 관절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90도까지 안 되는데 이게 넘기려고 스트레칭 운동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절경 치료 받고 나는 한 160, 170도 거의 180도까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유지하기는 오히려 쉽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치료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칭 운동을 어떻게 하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맨손 체조로 해서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관절 범위가 끝까지 회전이 다 되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건 전방 굴곡, 처음에도 끝까지 귀에서 이렇게 귀두로 넘어갈 수 있게. 그게 처음에 쉽지 않으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누워서 이게 중력을 힘을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뒷짐 이렇게 뒤를 돌아서 뒷짐을 칠 때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올려도 좋고, 수건 같은 걸 잡고 당겨도 좋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다 잡아서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내측 내회전, 그러니까 어깨가 뒷짐 지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운동들을, 제가 이게 손이 뒤쪽에 있다 치면 뒤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회전 운동이었고, 지금 외회전은 여기서 손이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스트레칭. 이렇게 몸꼬리를 잡고 몸을 틀어줘도 좋고, 책상을 잡고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 팔의 범위가 팔꿈치가 굳은 상태에서 이렇게 외회전해서 60도, 70도, 80도 정도 나오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외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따뜻한 찜질 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통괄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50견은 하나의 증상인데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아주 긴 시간 고통 없이 잘 치료할 수가 있다.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고 스트레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거상, 외회전, 내회전 이런 걸 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다른 질환이랑 놓쳐진 게 뭔지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진단명에 따른 치료를 각각에 맞춰서 하면 빠른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충돌 증후군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충돌 증후군이라 함은 우리가 회전근개라는 게 있어요. 회전근개가 뭐냐면 이게 팔 상완 골두가 있으면 앞쪽, 위쪽, 뒤쪽 이렇게 근육이 붙어서 근육이 힘을 주면 팔을 이렇게 돌아 올릴 수 있게 하고 앞쪽에 돌면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렇게 당길 때 회전 그 뒤쪽에서 당기면 외회전 이렇게 팔을 회전한다 그래서 회전근개라 부르는데요. 그 회전근개 위쪽에 이렇게 쇄골이랑 견갑대가 만나는 견봉이라는 게 있어요. 견봉이랑 회전근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회전을 할 때 견봉이랑 요 위쪽에 있는 뼈와 견봉이랑 부분과 회전 근육이 마찰이 생기는 걸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견봉이랑 회전근개 사이에 마찰이 한 충돌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계속 찍히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더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사람에 따라서 그 위쪽에 있는 견봉이랑 구조물이 평평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살짝 굽어진 사람이 있고 완전 뾰족하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파열 정도가 심해지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뼈가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또 더 회전 근육을 더 많이 찢게 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수 있는 이제 악순환이 더 진행될 수 있어서 그런 타입의 견봉을 가지신 분들은 회전근개 파열이 충분히 빨리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보통은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은 30대, 40대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바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점점 이제 회전근육 위쪽에 있는 점액낭이 마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 그게 점점 더 진행되면 회전근개 자체 근육 힘줄 자체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게 더 마찰이 진행되면 이제 파열이 생기고 그 파열이 점점 전충 두께가 이렇게 뭐 위쪽부터 또는 밑에 쪽부터 이렇게 뜯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점점 더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50%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50% 이상이면 이게 전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50%의 두께로 찢어져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 가면서 파열이 부분 파열에서 전층이 되면 이제 회전 근육이 이렇게 붙는 자리에서 이제 넓이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광범위 파열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견봉 타입이 중요하고 또 원인으로는 뭐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게 제일 사실 구분이 어려운데 퇴행성 변화가 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마찰 생기고 건의 퇴행성에 따른 건질이 나빠져서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크고 급성으로 우리가 다쳐서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팔을 거의 못 들 정도로 통증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뭐 영상학적 검사상에서도 아주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파열이 직접적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어깨 통증이 조금씩 있어 왔다. 근데 나는 어깨를 많이 이렇게 드는 상태에서 뭔가 휘두르는 것도 많이 하고 등 걸 오랫동안 유지한다. 그런 분들은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지금 나오는 목록에서처럼 팔을 들거나 멀리 뻗을 때 통증 그리고 등 쪽이나 견갑대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손까지도 뻗치는 광사통이 생길 수 있고 보통 일어나서 앉거나 이렇게 있으면 골두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극이 줄어서 통증은 나아지는데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골두가 앞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극이 좀 더 많아서 악화되고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들려고 하는데 한 어깨가 드는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회전 근육이 자꾸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데 그게 텐션 이제 장력이 없으니까 드는 힘이 이제 떨어져서 근력이 약화가 되는 것까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줄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은 한 번에 끊어진 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성 파열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외상이 있어서 팔이 이렇게 못 들을 때는 우리가 그 회전근개가 괜찮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한 2, 3일 지나서 이제 다 회전할 수 있겠네,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를, 처음에 내가 팔을 아예 못 들었다, 다쳤는데 팔을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검사를 꼭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거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이 다쳐 생기는 파열들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생기는 파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쳤는데 처음부터, 아니 다친 건 아니고 퇴행성 변화가 파열이 생겼지만 처음부터 팔을 잘 쓰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팔을 들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삼각근이라는 근육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팔을 내가 들 수 있는데 회전 근육은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것도 뭐 올바른 대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증상하고 파열 정도, 파열 크기, 근데 아픈 정도와 꼭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초창기에 팔을 드는데 힘이 없거나 밤에 잘 때 통증이 있거나 할 때는 적극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즉시 수술로 무조건 꼬매줘야 되나요? 정답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 시기가 중요하고 나이나 활동이나 견봉 상태, 그리고 파열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꼬매는 방법도 파열 정도에 따라서 뭐 부분 파열에서 뭐 우리가 한 단 정도 꼬매줄지, 아니면 이렇게 브릿지 다리 모양을 만들어서 그게 눌러주게끔 꼬매줄지, 아니면 동종 진피 이식을 해서 꼬매줄지, 그런 것들 타입이나 환자, 직업, 그 회전근개 파열 크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와 진단이 중요합니다. 팔이, 제가 아까 두께를 얘기했을 때 50%를 얘기했잖아요. 50% 두께가 적을 때보다 안 될 때는 보통 대부분 주사 치료나 회전근개 강화 치료하고 염증 부분 지나서 관절범위 운동하면 대부분은 많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진 않고요. 근데 50% 이상, 두께의 50%가 이상이 찢어졌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전층 파열, 그리고 소규모 중파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께의 50% 이상이면 우리가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치료를 하는 거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증상보다도 이 회전근개의 건질과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분 파열에서 이렇게 소파열, 중파열, 이제 아예 광범위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확 다 찢어지는 파열을 진행하고, 파열이 있는데 이거는 또 봉합을 안 해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파열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파열 범위가 커지면 근육이 점점 위축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대로 봉합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근육이 파열이 되면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 뇌에서 근육이 힘을 줘서 당겨주세요 해도 붙는 부착점이 없으면 이 근육이 힘을 안 쓰기 때문에 근육은 점점 마르게 되고, 여기 지방 위축까지 생겨서 지방 침착과 위축이 생겨서 아예 나중에는 꿰매고 싶을 때 이게 회전 근육이 아무리 당겨도 안 딸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봉합을 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재파열 가능성도 많고, 또 동종 진피 이식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복구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적절한 시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료는 파열 정도와 환자분 노동 정도,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게 치료한다. 그리고 목록처럼 레스팅, 쉬고,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그런 것들에 더 반응이 없고 계속 아픈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께의 50% 정도가 넘느냐 안 넘느냐, 어떤 상태이냐, 상완 이두근이 빠지냐 안 빠지냐,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힘줄 파열은 뭐 레이저 치료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보통 관절 내시경 치료를 레이저 치료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로, 이게 위내시경 하듯이 이렇게 카메라로 관절 안을 봐요. 이렇게 보고 근육이 그럼 찢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위에 있는 견봉이 이렇게 굴곡이 있거나 커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회전 근육 있는 걸 저렇게 실로 하나하나 떠가지고 뼈에다 앵커 고정을, 나사 고정을 해서 이렇게 실로 덮어주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파열을 그냥 수술 안 하고 두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드렸잖아요. 치료 시기가 중요해요. 만약에 나이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젊었을 때 파열이 아주 광범위 파열이 되면 진짜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또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게 회전계 관절병증, 그래서 관절염까지 진행이 되면 그때는 역형 인공관절이나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나이가 젊으면 그런 거 하기는 또 너무 힘들고 거기에 따른 근력도 저하도 되고 활동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반에 잘 꼬매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진처럼 만약에 오랫동안 동압을 하지 않고 위축이 생겨서 안쪽으로 딸려가는데 못 꼬매는 정도, 그래서 위쪽으로 받쳐지는 뼈랑 상완골두가 이렇게 눌려져서 같은 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회전 근육이 없으면 이렇게 위에 떨어져서 관절 모양 자체가 안 맞게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모가 많이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른쪽에 엑스레이 사진처럼 역형 인공관절이라는 걸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저렇게 되기 전에 이제 적절하게 잘 치료받는 게 중요해서 무조건 그냥 두고 치료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진단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석회관념은 회전 근육 안에 석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는지는 몰라요. 근데 석회가 생기면 그 사이에 회전근개가 회전을 할 때 끼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 자체로 우리 몸이 이건 이물이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염증 반응을 확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 통증이 있고 아픕니다. 뭐 어깨가 갑자기 난 자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응급실 가야 될 정도로 아프고 심합니다. 팔이 움직이도 못하겠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전에는 별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대부분 석회화 건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석회화 건염은 그래서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야간통이 많고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되게 흔하기 때문에 그게 증상의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나이는 연령 분포가 이렇게 많아요. 30대부터 80대 모든 연령에까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통증은 평균 우리가 이게 페인바스라고 그래서 1점부터 10점까지 통증이 어느 정도 아픈지 아파요 얘기를 하면 6.61이에요. 그러면 엄청 아픈 거거든요. 가장 극심한 통증을 10점이라고 생각할 때 6.6이면 대부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잘 때 갑자기 아프거나, 그래서 응급실을 갈 정도로 어깨가 갑자기 아프고 팔도 못 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엄청 통증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석회 건염이 있던 석회가 녹아가서 내 몸이 염증 반응이라고 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염증 반응 갑자기 확 일으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간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속 기간도 어떤 석회는 잘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가서 그게 안 녹고 딱딱하게 굳어서 오랫동안 남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 기간이 길 수 있다. 사이즈는 뭐 사람마다 다 조그만 것부터 넓적한 것까지 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석회는 이렇게 회전근개 사이에 낀다고까지 말씀드렸고, 회전근개가 사이에 끼니까 그 석회를 우리가 이물이라고 생각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가서 없애려고 하면 그 회전 근육 사이에 있으니까 그 회전 근육 사이를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이 회전 근육 사이에 있는 부분이 겉에 부분이 터져져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검사를 정확하게 같이 해서 사이즈랑 크기랑 증상 정도, 이완 정도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럼 석회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처음에 사이즈가 작거나 모양 자체가 이게 흡수가 잘 되겠다, 모양이 이렇게 흡수돼가는 모양새다, 아니면 이게 완전 동그랗게 탁 조약돌처럼 단단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런 모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통증 이완 정도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치료가 다른데, 보통은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를 해서 이렇게 니들링을 해서 높여지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물리 치료나 체외 충격파로 딱딱한 걸 쳐서 깨서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드는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크거나 딱딱하거나 통증 기간이 길면 이렇게 관절경 치료를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석회 자체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제거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석회화 건염은 수술은 심한 재발성 증상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심한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적 치료로 관절경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 반응 확 줄여주는 경우에도 확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치료 대부분 해결되지만 앞서 얘기한 원인들, 그 크기나 그런 것들 환경적인 거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수술적 치료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약해드리면 응급실 가야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중년 여성이고 직업과 외상이랑 다른 건 특별히 원인이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심하게 아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석회화 건염이 의심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진단을 보고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정형외과는 비수술적 치료도 하고 수술적 치료도 하는데 워낙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이제 다른 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권유하지 않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올바른 정답은 없어요. 누구한테는 1번이 맞고 2번이 맞고 누구한테는 2번, 3번이 맞는데 내가 그게 어떤 직업군인가, 어떤 나이에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아픈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치료를 했었는지, 사실 그거를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의논을 서로 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보존적 치료를 해서 조절해 나가는 것과 내가 모르고 그냥 치료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질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초기에 그리고 잘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관절 강직을 만들어 오시면 그게 더 이제 환자분 예후나 통증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 관절 범위는 나는 다 나온 상태로 유지해야지 해서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통증 있을 때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